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 우리는 용서를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담긴 깊이 있는 실천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의 실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용서로 극복할 수 있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감정적인 짐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증오와 분노를 지속해서 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과 태도를 점검하고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며 대인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용서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용서를 통한 관계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부모는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용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료 간의 의견 충돌이나 실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와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동료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를 계속해서 비난한다면 결국 조직 내 신뢰는 무너지고 협업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팀워크는 더욱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때때로 자신의 행동에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은 정신적인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를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태도입니다. 자기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며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용서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이전과 똑같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용서가 어려울 때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대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관계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스스로 감정의 짐을 내려놓으며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실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용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욱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망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용서를 선택하면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은 인간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감정적인 해방감을 경험하며 더욱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서는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용서를 하지 않고 실수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어떨까요? 과거의 상처와 실망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점점 관계에서 거리가 생기고 결국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내게 상처를 줬을 때 그것을 마음에 계속 담아두면 상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유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의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용서를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상처받은 감정을 쉽게 놓아주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하며 지나간 일에 대해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문제 삼고 비난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동료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팀 내 협업을 저해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태도를 보인다면 동료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신뢰가 더욱 강화되며 실수를 발전이 기회로 삼아 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특히 용서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관용을 넘어 실질적인 피드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한 동료에게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식의 조언을 건넨다면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실수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업무 만족도가 높으며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용서는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더 나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관계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키울 수 있으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순간들을 피할 수 없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평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오래 간직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더욱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인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기보다는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작은 다툼, 가족과의 오해,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 등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용서를 선택할 기회를 맞이합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신뢰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다 따뜻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 모두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문제 삼고 비난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동료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팀 내 협업을 저해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태도를 보인다면 동료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신뢰가 더욱 강화되며 실수를 발전이 기회로 삼아 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특히 용서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관용을 넘어 실질적인 피드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한 동료에게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식의 조언을 건넨다면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조직 내 갈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실수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업무 만족도가 높으며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건강하고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용서는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더 나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관계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키울 수 있으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힘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감싸 안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은 대부분 사소한 오해나 감정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직장에서도 용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직장 내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조직 문화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끊임없이 문제 삼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해당 동료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용서와 함께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동료는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팀워크를 강화하고 조직 내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용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차별, 종교적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이 용서를 통해 해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오랜 인종차별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용서와 화합을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용서는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품는다면 이는 결국 내면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분노와 원망은 높은 혈압과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면 정신적으로도 더욱 평온해질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며 타인의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보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오해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미묘하고 복잡하여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기고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과정은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고 표현한 후에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즉각적인 분노와 서운함에 휩싸이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로나 자신의 감정을 해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나면 감정적으로 더 자유로워지고 상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분노나 서운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과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저지른 이유를 파악하면서 우리는 더욱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단순히 신뢰를 저버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정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때 상대방도 우리의 너그러움을 느끼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러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 실수를 기회로 삼아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는 단순히 실수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상대방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용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단순히 화를 내기보다는 그 이유를 들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모든 관계에는 크고 작은 실망이 따를 수 있으며 때때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한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작스러운 가정 문제나 건강상의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사정을 들어보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단순한 실망감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가 포함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으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실수를 저질렀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줬을 때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으며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용서는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면서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용서는 감정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과정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 간의 신뢰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용서를 통해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를 통해 더욱 강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우리의 너그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을 해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분노와 실망감을 지속해서 안고 있으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타인에게 상처를 줬을 때도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의 과정이 있을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용서는 단순히 실수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지속적인 노력과 이해를 통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실수를 저지른 이유와 배경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분노나 서운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실수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포함된 과정입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와 실망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상황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대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하면 보다 성숙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후회하고 있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용서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실수는 때때로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용서의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상처가 깊을 경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의 짐을 덜어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대화입니다.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되고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실수에 대한 반성을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깊이 있는 내적 성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또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를 단순히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며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용서는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모든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화할 기회를 주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용서를 통해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를 더욱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용서를 실천한 경험이 있나요? 혹은 용서하지 못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